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남녀의 결혼을 둘러싼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강남의 한 전통 한정식 집에서 열린 첫 상견례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수의 어머니 순떡 씨와 아버지, 그리고 혜진이의 부모님까지 네 분이 마주 앉으셨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엔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자녀들 자랑도 하시면서 말입니다. 혜진이의 아버지께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태순의 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퇴직하신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수준의 중산층 가정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터졌습니다. 순떡 씨께서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시더니 예단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처음엔 혜진이 부모님도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떡 씨가 입에서 나온 금액을 들은 순간 혜진이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1억 원. 그것도 현금으로 준비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혜진이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 정도 금액이 일반적인지,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순떡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 맞이하는 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떡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예전과는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혜진이네 집안의 경제적 능력을 은근히 따지시는 듯한 뉘앙스도 보이셨습니다. 혜진이 아버지는 회사 운영이 쉽지 않다고 솔직한 상황을 말씀드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순떡 씨는 그런 사정은 들으려 하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혜진이 어머니가 중재를 시도해 보셨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순떡 씨는 자신의 요구가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셨고 혜진이 부모님은 그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는 나누셨지만 모든 분들의 표정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특히 혜진이의 얼굴에는 당황과 실망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순떡 씨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혜진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태수와 혜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은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다음 주 태수와 혜진이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다니는 중견기업 월급으로는 도저히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강북 지역까지 둘러봐도 괜찮은 투룸 전세가는 기본 3억 원은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교통이 편리하고 깔끔한 곳은 3억 5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동안 모은 돈과 부모님 도움을 합쳐봐도 2억 5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혜진이 집에서도 최대한 도움을 주려 하셨지만 상견례에서 겪은 충격 때문인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순떡 씨는 예단 1억 원은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정작 신혼집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수가 어머니께 전세 문제를 상의해보니 순떡 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좋은 집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신혼 때 단칸방에서 시작했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눈이 너무 높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예단 1억 원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이런 모순된 논리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단으로 1억 원을 요구하시면서 정작 그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면 3억 원짜리 집도 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은 외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이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께서 1억 원을 마련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정작 신혼집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태순의 집에서 전세금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순떡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집안에서 성의가 없다고 1억 원도 못 마련하면서 결혼을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수는 어머니께 직접 따져봤습니다. 예단 1억 원과 전세금 3억 원, 도대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말입니다. 순떡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단은 격을 맞추는 것이고 집은 차차 마련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살 집도 없으면서 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예단을 줄이고 전세금에 보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부모님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1억 원을 마련하려면 아버지 회사 운영자금까지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단을 준비한다 해도 정작 딸이 살 집은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태수와 혜진이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예단을 줄이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양쪽 부모님께 드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떡 씨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태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마침내 어머니 순떡 씨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태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것은 오후 8시경이었습니다. 순떡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밥상을 받으며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와 결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떡 씨는 그제야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눈치채셨습니다. 태수는 차근차근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젊은 부부가 서울에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단 1억 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요구인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떡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시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며느리 편을 든다고 섭섭해하셨습니다. 태수는 그것이 아니라고 단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혜진이 집안에서도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정작 살 집도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순떡 씨는 그런 태수의 말을 들으시면서 점점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평생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태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효자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혜진이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어머니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순떡 씨는 오히려 더 격분하셨습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것이냐고, 그렇게 키운 기억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면서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단을 5천만 원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전세금에 보태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제안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순떡 씨는 그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1억 원은 이미 주변에 다 이야기한 금액이고 지금 와서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태수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을 때 순떡 씨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혜진이 집안에서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그것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고 하시다니 말입니다. 태수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혜진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떡 씨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이면 어머니를 선택하든지 여자를 선택하든지 하라고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모자 간의 대화는 양쪽 모두 흥분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크게 다툰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혜진이를 포기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떡 씨는 태수가 출근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모자 간의 냉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원룸을 알아본 것입니다.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순떡 씨는 며칠째 계속된 냉전 때문인지 여전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뭔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은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태수가 방에서 큰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 순떡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이 옷가지와 책들을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뭘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순떡 씨께 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독립하겠다고, 더 이상 어머니와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떡 씨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진짜로 짐을 계속 싸는 것을 보시고는 당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집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시더군요. 태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한 함께 살 수는 없다고요. 혜진이와 결혼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존중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순떡 씨는 오히려 더 완강해지셨습니다. 집을 나간다고 해서 자신의 뜻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예단 1억 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셨습니다. 태수가 가방 하나를 다 채우고 두 번째 가방을 꺼낼 때 순떡 씨는 갑자기 가방을 빼앗으려 하셨습니다. 31살 된 아들이 집을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하시더군요.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오시니 어쩔 수 없다고요. 혜진이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떡 씨는 그때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자 하나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것이냐고요. 태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는 것이라고, 언제든지 찾아뵐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떡 씨는 그런 태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지시며 집을 나가면 이제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문자 그대로 절연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태수가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을 때 순덕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등이 많이 굽어 보이셨습니다. 태수는 현관에서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고요. 그리고 혜진이와 꼭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순떡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31년 동안 함께 살던 아들이 집을 나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태수가 집을 나간 지 열흘이 지났을 때 뜻하지 않은 중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태수의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평소 조카 태수를 무척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태수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신 것입니다. 순떡 씨는 그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고모가 순떡 씨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순떡 씨도 완강하게 버티셨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아들이, 어머니보다 여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차근차근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단 1억 원이 정말로 적절한 금액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는 또한 태수의 마음도 전해 주셨습니다. 조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도 집을 나간 것은 정말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혜진이와 헤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독립을 택한 태수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며칠간의 설득 끝에 순떡 씨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없는 집이 얼마나 적막한지,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실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떡 씨는 여전히 체면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예단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갑자기 금액을 줄인다면 무안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모는 그런 순떡 씨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도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예단 금액은 조금 줄이더라도 대신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체면을 세우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순떡 씨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단을 7천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혜진이가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실 것, 둘째는 명절과 생일 등은 반드시 함께 보낼 것, 셋째는 결혼 후 2년 내에 손자를 낳아줄 것이었습니다. 고모는 그 조건들이 그리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하시며 태수와 혜진이에게 전달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순떡 씨는 한 가지 더 조건을 추가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집안에서 이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로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모가 태수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을 때 태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웠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1억 원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혜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태수는 혜진이와 만나서 어머니의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예단 7천만 원과 함께 따라오는 여러 조건들을 듣고 난 혜진이의 표정은 착잡했습니다. 혜진이는 태수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천만 원도 부모님께는 큰 부담이고 게다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조건들도 쉽게 약속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2년 내에 손자를 낳아달라는 조건은 혜진이에게 부담이 컸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도 중요한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혜진이를 설득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어머니도 많이 양보해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건들도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혜진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과도 상의해보고 자신의 마음도 정리해봤습니다. 태수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고 이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혜진이는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모를 통해 혜진이의 승낙 소식을 들은 순떡 씨는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혜진이의 마음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부모님이 7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보면서 혜진이는 점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운영 자금을 건드려야 했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지해야 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순떡 씨가 내세운 조건들이었습니다. 특히 2년 내에 손자를 낳아달라는 조건은 혜진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과는 맞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혜진이는 태수와 만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결혼해도 괜찮을지, 시어머니의 요구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혜진이를 달래려 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혜진이가 태수와 함께 순떡 씨를 만나러 간 날에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집으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혜진이와 함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순떡 씨는 혜진이를 보자마자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것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명절 때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혼 후 언제쯤 임신 계획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혜진이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순떡 씨의 질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혜진이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세우시더군요. 아이를 낳으면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데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혜진이는 태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너무 많다고 자신의 인생이 모두 시댁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가 조금 심하게 나오신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도 혜진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달라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마음은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조건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모두 합쳐져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혜진이는 태수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혜진이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이는 태수를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들을 감당하기 어렵고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리는 것도 견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를 설득하려 했지만 혜진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필사적으로 혜진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조건들을 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태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이런 선택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태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수는 어머니께 혜진이와 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떡 씨는 의외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달랐습니다. 혜진이를 잃은 상실감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서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혜진이와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태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순떡 씨는 처음엔 아들이 상심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두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특히 태수가 혜진이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순떡 씨는 불안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아들이 다시 그 여자와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셨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태수가 혜진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서 다시 만나자고 부탁했는데 혜진이가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다른 사람과 소개팅을 본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난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떡 씨가 놀라서 뛰어나왔지만 태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향해 쌓여있던 모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1억 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혜진이만큼 좋은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고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순떡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좋은 며느리를 구하려고 조건을 내세운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맞받아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혜진이가 떠난 것은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태수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인연이 아니라 어머니가 망친 것이라고,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과 돈이 더 중요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혜진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떡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당황하셨지만 동시에 화도 나셨던 것 같습니다. 31살 된 아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차라리 그런 여자와 헤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수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으니 이제 어머니도 혼자 사시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어머니와는 남남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순떡 씨는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버리겠다는 말인지 믿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돌아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순떡 씨가 울면서 말리셨지만 태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어머니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보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이제 그 조건 없이 혼자 사시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떡 씨는 그때 정말로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며느리도 잃고 아들도 잃게 생겼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오고 간 후였습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예단 1억 원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이제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 궁금하다고요.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수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열쇠까지 놓고 가면서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순떡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의 존재, 그리고 꿈꾸었던 며느리와의 생활이 모두 사라진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웃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순떡 씨는 더욱 위축되셨습니다. 예단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며느리감을 놓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하면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보기에도 많이 침울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태수는 혜진이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혜진이가 다니던 카페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둘이 함께 갔던 장소들을 혼자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상처만 더 깊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는 동료들의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직 혜진이를 잊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31살이라는 나이가 아깝다는 주변의 걱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순떡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되고 그리우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을 취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혜진이는 부모님의 권유로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용한 성격의 남자분이라고 하더군요. 조건적으로는 태수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집안에서도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혜진이도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예전처럼 밝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태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혜진이 부모님은 딸이 새로운 사람과 잘 지내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끼고 계십니다. 혹시 자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감당했다면 태수와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순떡 씨의 상황입니다. 큰 아파트에 혼자 사시면서
매일 텅 빈 방들을 바라보며 지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순떡 씨는 가끔 태수의 회사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태수와 마주쳤을 때는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둘 다 먼저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순떡 씨에 대한 이야기가 교훈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단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가 아들도 며느리도 잃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순떡 씨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떡 씨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외출도 자주 하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거나 병원에 갈 때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 당당했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1억 원의 예단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을 며느리도 없고 줄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수의 고모는 가끔 순떡 씨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태수와 화해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지만 순떡 씨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십니다. 고모는 태수에게도 연락해서 어머니 안부를 전해주시곤 합니다. 태수도 어머니가 걱정되긴 하지만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더군요. 특히 혜진이 생각이 날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혜진이는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순떡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예단 1억 원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며느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목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히려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